고되고 있는 건가? Hello everyone. 오늘은 드디어 너희들이 원했던 순돌이의 애장품 소개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야. 자, 순돌이의 첫 번째 애장품 소개 시간, Sunglasses. 선글라스들을 오늘 소개하는 시간 좀 가져볼 건데 떨려. 지금 잠깐 선글라스 배치를 한 번만 다시 할게. 왜냐하면 이게 소개하는 방향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면 좋을 것 같아서. 배치 시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소개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선글라스는 오클리 하프 자켓 2.0.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구매하기 제일 만만하고, 제가 작년에 이거 쇼폼으로 올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가격대도 이제 한 10만원 중반대로 여기서 구매하기 좋은 가격대고 또 편하고 잘 맞고. 근데 이제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하금테를 싫어해요. 이 하금테를 싫어하지만 은근히 하금테가 주는 매력이 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고프코어 룩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고프코어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보통 그냥 바람막이 입고 그냥 이렇게 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의 완성이 이 선글라스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막이나 비니 위에 이 안경 다리 부분 바깥에 딱 오게 착용을 해줬을 때 그 간지를 여러분들은 다 알 거라고 믿습니다. 하프 자켓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소재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 부분도 굉장히 유연하게 이렇게 막 쭉쭉쭉쭉 쫙쫙쫙쫙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로고도 이렇게 윗부분에 좀 멋스럽게 쫙 들어가 있고, 이 측면 다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쫙 이렇게 빠졌어요. 생겼어. 멋있게 생겼지? 멋있지? 그다음에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도 앞에 오클리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USA Design이라고 적혀있고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어요. 오클리가 원래 옛날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생산이 미국 생산이었는데, 이건 빈티지 오클리 한번 볼까? 안 적혀있네요. 몰라. 생산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오클리가 지향했던 방향이 매드 사이언스 이쪽으로 되게 많이 지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실험적인 디자인이 좀 많이 없어지긴 했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이게 조금 현행 제품들 중에서는 그때 당시에 오클리가 가졌던 그 유려함이나 그 아이덴티티가 아직까지 조금은 남아있는 하프 자켓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하프 자켓 2.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현행 제품들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좀 아쉽긴 해요. 이게 옛날 빈티지 제품들에 비해서 퀄리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지금 제품들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딱 꼈을 때 느낌이 되게 그래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착용감이 진짜 좋아요. 제가 이제 코가 막 엄청 높은 편이 아니라 가지고 여기 이 안경의 밑부분이, 여기 뭐라 해야 되냐, 광대뼈? 아무튼 이 안화뼈에 닿는 게 되게 불편한데, 이게 안 닿고 살짝 떠있는 느낌으로 굉장히 편한 착용감을 줍니다. 햇볕을 전체적으로 되게 잘 막아주는 그런 선글라스예요. 그래서 밖에서 쓰고 나갔을 때도 시안성도 되게 좋고 쓰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선글라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클리 위스커라는 제품인데요. 위스커 제품. 하프 자켓이랑 비슷한 점은 첫 번째 모델에서 최대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위스커도 원형을 좀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모델이다. 그래서 옛날 모델들이랑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탈 소재로 된 모델이어서 착용했을 때 좀 더 고급지고 약간 시크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평소에 되게 자주 착용을 하고 다니는 모델인데 확실히 좀 섹시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어른스럽고 갖추어진 그런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입니다. 그래서 현행치고는 되게 이제 이것도 살만하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하프 자켓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이 위스커 같은 경우에는 한 2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옛날 오클리에 반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안경 다리 부분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벌어지게끔 되어 있어서 살짝 두상이 크신 분들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짜잔. 네, 여러분들. 이게 아까 얘보다는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이 있죠. 중후? 아무튼 좀 멋있는 느낌이 있죠. 아니, 이것도 존나 멋있었네. 이건 조금 더 갖춰진 상태에서의 룩, 그리고 좀 더 데일리하게 착용을 하기에 훨씬 더 편한 이 위스커도 현행 제품들 중에서는 제 생각에선 되게 괜찮은 그런 선글라스다. 이제 세 번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모델은 아이자켓입니다. 오클리 아이자켓 리덕스 모델. 이게 가장 사실 유명한 모델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클리 선글라스를 사려고 찾아보면 제일 만만하게 많이 보이고 제일 실패도 많이 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왜 실패를 많이 하냐면, 이게 생각보다 코 받침대가 되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선글라스의 밑부분이
여기 광대 쪽에, 안화 쪽에 되게 많이 닿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생각보다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가 엄청 높고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완전 탁 튀어나와 있으면 이게 잡혀가지고 되게 예쁘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꼈을 때 약간 이쪽 부분이 볼에 붙어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자주 안 갔어요. 이것도 근데 아까 그 뭐 하프 자켓이랑 마찬가지로 다리 쪽은 되게 이렇게 유연하게 잘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잘 착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안쪽 코 부분은 치거나 아니면 이게 뭐 변형을 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따로 그런 건 안 해놔서 잘 착용하진 않아요. 고프코어용 선글라스를 되게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이 아이자켓 리덕스 모델을 보통 다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알도 생각보다 좀 큰 편이라 막상 끼고 나면 내가 뭔가 약간 그 잠자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들이 매물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코디하고 이럴 때 사용하기 좋아서 가지고는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막상 여기 부분 밑에가 조금 닿아서 좀 불편한 그런 모델이다. 근데 또 웃긴 게 착용감은 편해. 착용감도 편하고 나쁘진 않아요. 또 껴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오클리 아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그래도 하프 자켓이랑 비슷한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16만원? 15만원? 자, 이제 네 번째 선글라스는 오클리랑 세티스파이랑 콜라보했던 스트레이트 자켓. 오클리랑 세티스파이 러닝이라는 초고가의 러닝 브랜드와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탄 컬러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그 카키 컬러. 카키가 원래 그 초록색이 아니라 약간 모래 색깔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보셔도 괜찮아요.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탄 컬러 같은 경우에 처음 봤을 때 와, 저 너무 갖고 싶다. 진짜 미치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거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막상 구매를 해서 써보니까 이 아이 자켓이랑 비슷한 상황인 거야. 이 밑이 좀 닿아요. 닿아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 아이 자켓보다 얘가 조금 나은 거는, 아이 자켓은 이 윗부분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얘는 그래도 약간 윗부분이 조금은 덮여있는 느낌이라 얘보다는 이 눈부심이 좀 덜하다. 그리고 메리트는 렌즈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쑥 다 나 있어요. 이 콜라보의 핵심 포인트였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 덕분에 러닝하거나 아니면 산에 가거나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습기가 안 차요, 이 렌즈에.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렌즈 회사의 기술이고 디자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만든 거겠지만, 이게 굉장히 세티스파이스럽고 그다음에 또 뭔가 오클리의 혁신스럽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물론 다른 데서 먼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이 측면도 되게 예쁘고 정면도 예쁘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예쁜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가격이에요. 이게 발매가가 3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크림에서 2배 이상으로 팔리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갖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런 비슷한 컬러의 택티컬 선글라스들을 찾아보시면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브랜드 오클리가 아닐 수도 있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그걸 사고 눈에 계속 이게 밟혀서 이중 소비를 할 바에 처음부터 이걸 가는 게 나쁘지 않을지도. 현행 오클리 제품들을 제가 4개 정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 또 이제 빈티지 오클리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빈티지 오클리를 소개함에 앞서 제가 처음으로 쓰고 있었던 오클리 미뉴트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오클리 미뉴트 1.0.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친구 빈티지샵에서 친구가 선물로 저한테 줬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생일 선물로 저한테 줬었던 그런 모델입니다. 이게 99년도 제품이었나 아마 그랬어요. 상태는 되게 좋았는데 그때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빈티지 오클리 제품이다 보니까 고무 부분이 원래 있었는데 경련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다 뜯어버렸어요. 뜯어버리고 그냥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뜯어버리니까 또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나쁘지 않다. 흘러내리거나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자, 이렇게 딱 끼고 있을 때 느낌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글라스의 제일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렌즈가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분홍색으로 변하는 게 변색 렌즈예요. 근데 이것도 렌즈값만 한 10몇만 원, 20몇만 원씩 한다고 들었는데, 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이 변색 렌즈 덕분에 여행 갈 때 제가 진짜 많이 들고 가는 선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이 컬러감도 빈티지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좀 디자인은 되게 미래지향적이지만 빈티지 뿔테 안경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제가 애정하는 그런 선글라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 자켓보다 훨씬 좋은 게 안경 밑부분 각도가 좀 위로 이렇게 빡 꺾여 있는 느낌이라 이게 볼에 안 닿아요. 그게 되게 편해요. 자, 그럼 그 다음 빈티지 선글라스 AY요. 이건 이제 빈티지 선글라스 중에서 오래된 모델인데 미뉴트 모델의 전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보면 두 개가
쉐입이 좀 비슷한 편입니다. 얘는 이제 대신 메탈 소재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 소재로 된 제품들보다는 섹시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인스타그램 속에 사진 중에 정장 입고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정장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선글라스였어요. C-와이어, E-와이어라는 또 모델들도 있어요. 아마 C-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자켓 완전 초판이라고 저는 들었고, 근데 그게 E-와이어였나? C-와이어? 아무튼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E-와이어인지 C-와이어인지. 제가 이제 뭐 틀릴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설명하는 것보다는 약간 제 애장품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정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빈티지 선글라스를 구매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빈티지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들이 상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렌즈들이 상해 있는 거를 잘못 구매해가지고 계속 쓰고 다니시다 보면 눈이 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렌즈는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 제품으로 교체된 빈티지 선글라스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이건 진짜 마음에 드는 선글라스예요. 이건 진짜 요즘에 최애. 처음 딱 꼈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착용감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포인트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입구 쪽 부분이 되게 안 닿아서 되게 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보고 와 진짜 신기해. 이제 대망의 오클리 아이자켓 2.0이라는 모델인데, 원래 여기에도 개 간지나는 금박 로고가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빈티지 모델이다 보니까 구매하고 난 뒤에 금방 떨어져 버렸어요. 은은한 블루톤으로 레진으로 된 이 느낌도 나쁘지 않아. 렌즈가 약간 금박 렌즈인데 올드 렌즈? 그래서 약간 쓰고 있으면 미친 과학자 같은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감이 진짜 예뻐요. 되게 깊은 밤하늘이 생각나는 펄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푸르딩딩한데 약간 보랏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렌즈랑 빛 대비되는 이 느낌도 너무 좋고, 빈티지로 구매를 했는데 가격대가 좀 셌습니다. 얘는 30만 원 좀 넘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착용을 했을 때의 후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디자인 자체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한 거라 가지고. 근데 존나 멋있어. 산 가고 이럴 때 아침에 새벽녘에 딱 끼고 가서 해 뜰 때 이걸 딱 끼고 사진 찍으면 개간지겠다 이 생각을 딱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아직 새벽녘에 산을 간 적이 없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이건 러닝하고 이럴 땐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좀 덩치가 큰 편이라 부분이 엄청 뒤로 이렇게 일자로 쫙 뻗어져 있어서 이것 또한 되게 멋있지만, 이게 너무 내 취향이지만 들고 다니거나 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클리의 이제 대장급 모델이었는데, 오클리의 햇칩 혹은 뭐 핫챗, 핫칩 뭐 다양하게 불리는 햇칩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빈티지로 구매했던 오클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또한 뭐 비슷해요. 이 아이자켓이랑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현행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할 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빈티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장 지금 내가 못 사면 못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의 압박 때문에 보이고 하면 바로바로 좀 구매를 해버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건 좀 끌었어. 딱 봤을 때 너무 사고 싶었는데 좀 끌다가 샀어요. 나도 뭐 오클리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 엄청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오클리의 오루미늄이라고 해야 되나? 이 오클리가 직접 개발한 알루미늄 같은 소재가 있어요. 오루미늄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오클리가 되게 비싸대요, 가격대가. 이런 비슷한 모델 중에 뭐 이제 엑스메탈 시리즈가 있어요. 뭐 줄리엣, 그다음에 뭐 로미오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걔들은 지금 가격대가 너무 비싸고, 이 해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30만원, 30만원대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아서, 그것도 이제 제가 30만원 정도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지만 실제로 막상 제가 착용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쓰고 나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방금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보랍니다. 상당히 만족해요. 제가 이거에 좀 꽂혔던 게 이 옆 라인이었는데, 옆 라인이 너무 예뻐서 이걸 놓칠 수 없었어. 못 샀으면 누가 다른 분이 구매했었더라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멋진 선글라스 오클리 햇챗. 정확하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제가 좋아해서 많이 뒤져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막 진짜 한 브랜드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막 이걸 엄청 딥하게 파고드는 그런 분들보다는 제가 가진 정보력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거를 소개하기에는 충분한 정보일 거라고 생각은 들여서, 자, 여기까지 이제 오클리의 선글라스들 총 8종류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뒷 친구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 볼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구매하기 좋은 선글라스죠. 이거 레이벤의 이제 데디오라는 모델입니다. 데디오 같은 경우에는 좀 캐주얼하게 쓸 선글라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하게 됐는데, 친구 같은 경우도 고프코어 룩에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레이벤은 레이벤이다. 레이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캐주얼한 착장이나 뭐 스트릿한 착장 이런 데도 이제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친구라, 너무 고프코어스럽게 입고 다니지 않는 날에 되게 잘 착용을 하고 다녔던 그런 선글라스예요. 데디오. 오클리 친구가 이 레이벤 데디오보다 가격대가 더 비싸요. 근데 얘는 메이드 인 차이나고 얘는 메이드 인 이태리입니다. 그 레이벤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뭘까요, 여러분들? 렌즈예요. 이 푸딩딩한 렌즈인데 레이벤이 진짜 눈이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클리 선글라스도 좋지만, 선글라스를 만약에 내가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레이벤 제품을 고르긴 할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범용성이 좋아요. 현행 제품 중에 골라야 한다면 사실 이 데디오 같은 제품을 골라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아무 때나 다 착용하고 다닐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눈이 편해요. 확실히 눈이 편해. 그리고 착용감도 되게 편해요. 딱 꼈을 때 뭐 크게 원하는 것도 없고,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휘뚜루마뚜루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데디오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레이벤 제품 중에 좀 인기 많은 발로라마, 맞아, 발로라마라는 모델이 있었어. 발로라마는 데디오보다 여기 발로라마 한번 찾아서 띄워주세요, 대개님. 발로라마는 약간 데디오보다 좀 뾰족한 모델인데, 저 같은 경우에 왜 데디오를 선택을 했었냐면, 그때 오클리가 가지고 있는 뾰족한 모델들이 너무 많아서 레이벤 같은 경우에는 살짝 편하게 착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데디오처럼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떨어지는 이 오랜만에 이 선글라스가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었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구찌의 선글라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약간 날렵하고 뾰족하게 생긴 선글라스예요. 이건 이제 되게 오래전에 해외여행 가실 때 구매하셨던 제품인데, 그때 이제 얇은 이런 선글라스가 그때 당시에도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행이 끝날 때쯤 어머니가 이게 아울렛에서 구매하신 거라 가지고, 공항에서 아울렛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공항 세일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하신 거라, 엄마가 이제 막상 사고 나니 한국에 왔더니 유행이 지나버려서 잘 착용하시지 못하시다가, 이제 제가 한 4년 전인가 엄마 그 선글라스 혹시 어디 있어? 내가 끼고 다녀도 될까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래 니라도 좀 끼고 다녀라 이렇게 돼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그런 고프코어라는 개념이 이제 좀 잡힐 때쯤, 좀 얄부리한 선글라스를 좀 구하기 힘들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있어서 잘 활용을 했던, 이것도 뭐 구찌 제품이다 보니까 되게 착용을 했을 때 편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또 은근히 얇아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진짜 편해요. 이게 미뉴트 친구가 생기기 전에 이걸 되게 많이 이제 좀 착용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 이게 사실, 그리고 이건 모델명도 몰라요. 뭐라고 적혀 있긴 한데, 어머니가 주신 구찌 선글라스. 구찌.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또 캣 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약간 꽂혀 있을 때 구매했던 스투시 빈티지 선글라스인데, 이거 스투시 그레이스라는 모델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진짜 오래 써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찍히고 이런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렌즈도 기스가 진짜 많아요. 얘는 집에서 뭐 코디용으로 사용하던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아. 이게 눈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선글라스입니다. 요즘 나오는 스투시 선글라스보다는 확실히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볍게 스트릿하게, 뭐 스트릿 룩 뭐냐, 스트릿 룩이 되게 난 좀 어색하네. 아무튼간에 그 스트릿 브랜드들과 매칭을 할 때 되게 이제 좋은 선글라스네요. 이건 그 렌즈가 좀 큰 편이라, 그냥 제가 이제 얼굴이 좀 자주 붓는 편인데 야식을 많이 먹어서 그럴 때 끼고 나가면 되게 편했던 그런 선글라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역할을 레이벤이 좀 대신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러닝을 하기 위해 구매했던 선글라스인데, 그냥 러닝을 하려고 구매했던 선글라스 치고는 가격대가 제일 여기서 아마 비싼 선글라스였을 거예요. 디스트릭트 비전이라는 브랜드의 선글라스인데, 코하루라는 모델입니다. 코하루 이클립스. 러닝 이외에 뭐 산 가고 이럴 때도 착용을 했을 때 진짜 가벼워요. 이게 근데 오클리 선글라스들보다도 훨씬 가볍고, 이 안경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귀에 딱 잡히고, 이렇게 옆으로 한번 꺾어주면 두개골 뒷부분에 딱 잡혀가지고 절대 안 흔들려요. 확실히 러닝 선글라스로 만들어진 거라
엄청 기능적인 부분이 되게 좋게 느껴지고요. 호흡 부분도 자유자재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걸 앞으로 좀 띄울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붙일 수 있고 편하게 착용이 가능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선글라스입니다. 진짜 좀 썼을 때도 되게 멋있어요. 시야도 되게 잘 나오고 썼을 때도 되게 이제 이 일자 플랫하고 이런 선글라스가 조금 너무 스포티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걸 뭐 일상에서 착용하고 이런다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선호를 안 하긴 했었는데 이게 은근히 여행 가거나 산 가거나 이랬을 때 끼고 다니면 너무 아재스럽지도 않고 좀 잘 끼고 다니는 그런 선글라스입니다. 실제로 러닝할 때도 몇 번 착용을 해봤는데 비싸서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막 벌레 붙고 막 이러니까. 근데 관리도 되게 편해요. 이게 무슨 소재가 자체 개발 소재라 그래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엄청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행용 선글라스의 끝판왕 몽벨의 이제 트레킹 선글라스인데 그냥 여행 가라고 만든 선글라스예요. 접혀가지고 손바닥만 해집니다. 이게 원래 막 접히는 이 선글라스 시스템이 레이벤이 예전에 먼저 만들었었어요. 막 그래서 레이벤 중에 이렇게 한 손에 접히는 이런 선글라스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되게 많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레이벤 선글라스도 접히는 게 있었고 클래식한 사실 선글라스가 좀 접히면 조금 어색하거든요. 쉐입이 너무 요즘 쉐입이야. 그리고 가격대도 얘는 원래 이제 몽벨 매장 가서 사면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진짜 편하고 가볍고 관리도 편해. 그래서 올여름 내내 제일 많이 착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선글라스입니다. 딱 꼈을 때 되게 동양인 얼굴형에 되게 잘 만들어진 느낌이고 막 몽벨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한 것도 아니고 브랜드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되게 몽벨에서 이렇게 뭔가 잘 나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선글라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몽벨의 트레킹 트레일 선글라스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금테로 나온 제품인데 그것도 제가 예전에 웍스아웃에서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가볍고 좋았어요. 그래서 은근히 이게 진짜 패션 쪽으로 이걸 풀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뭔가 기능적으로 만들다 보면 이게 우연치 않게 패션 트렌드랑 아구가 맞아서 떨어져 버렸을 때 그 시너지가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든 선글라스들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착용한 선글라스는 이 몽벨의 트래킹 선글라스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거를 유광 제품으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유광 제품이 품절이어서 무광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무광으로 고른 것도 잘한 것 같아요. 무광인데 은은하게 약간 광이 나가지고 케이스도 되게 작은 케이스에 이렇게 오잉하고 들어가. 그래서 여기 뭐 키링 같은 것처럼 이렇게 고리에 걸 수도 있고 활용도가 높은 친구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글라스 거의 전부를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선글라스는 요즘에 베이와이어 모델, 그리고 잘 활용할 것 같은 모델은 칩 모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꾸준히 잘 쓸 것 같은 선글라스는 오클리 미뉴트 친구랑 몽벨 친구랑 레이벤 데디오 제품, 엄마가 준 이 구찌 선글라스도 앞으로 잘 쓸 것 같고요. 사실 그냥 제일 안 쓸 것 같은 친구, 안 쓸 것 같은 친구는 이 아이자켓입니다. 오늘 이제 순돌이의 첫 번째 애장템 소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두 번째 애장템 소개 시간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 최애 청바지인 폴라스케이트 빅보이와 구사 데님일 거예요. 빅보이를 물어보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아마 그리고 시즌마다 계속 새로 리스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빅보이 진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디테일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옛날 제품들이랑 요즘 제품들이랑 차이점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봐보고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약간 노잼이었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 끝났다.